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경영학과 3차 주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바로 방탄소년단 BTS를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키워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발표는 재무 정보를 담은 기업 소개와 더불어서 현재 운영 중인 컨텐츠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타 기업들과 비교되는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핵심 주제는 빅히트의 비약적인 성장입니다. 어떠한 요인들이 회사를 급부상하도록 이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음악 제작과 신인 아티스트의 개발, 플랫폼 사업 등을 주요 서비스로 하는 회사입니다. 2005년에 설립하여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현재 약 7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관계사로는 BNX, 빌리프랩, 소스뮤직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개발사 슈퍼브가 있는데요. 며칠 전 그룹 유이스트와 세븐틴의 소속사이기도 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인수하여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빅히트 360, 빅히트 IP, 빅히트 아메리카, 빅히트 재팬, 플레디스 이렇게 총 9개의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히트는 음악과 아티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다는 목표 아래 음악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힐링이 되는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노력하며 고객인 팬들의 만족을 회사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열정과 자율, 신뢰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하여서 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도전이 가득한 회사를 지향합니다. 소속 아티스트로는 21세기 비틀즈라 불리는 방탄소년단과 글로벌 슈퍼루크로 평가받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현이 있습니다. CEO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방시혁 프로듀서와 윤석준 대표이사로 두 사람이었는데요. 며칠 전 홈페이지를 확인했더니 새롭게 개편되어 있었습니다. 방시혁 대표는 빅히트의 CEO이자 이사회의 장을 맡은 것으로 보였고요. 2010년에 빅히트에 입사하여 현재는 국내외 비즈니스와 공연 및 영상 콘텐츠, 지식재산권인 IP,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윤석준 대표와 2020년 올해 빅히트에 입사하여 현재 음반과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원 대표입니다. 박지원 대표는 전 넥슨 코리아 CEO로서 현재 사업 전략, 신사업 인큐베이션, 운영 프로세스 혁신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SR 부분입니다. 빅히트는 소속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방탄소년단과 함께 Love Myself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 팬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유니세프의 End Violence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회사 설명의 영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영상인데요. 회사의 계획과 비전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소통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팬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회사가 아티스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팬들에게는 양질의 컨텐츠와 공연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빅히트는 2018년 8월부터 1년간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투어 기간 동안 극장에서 공연을 생중계하는 라이브 뷰잉과 모바일 및 PC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게끔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했습니다. 이때 각각 41만 명과 23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등 총 64만 명의 관람객이 집계되었는데요. 이 공연을 바탕으로 한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파생 콘텐츠를 시청한 관람객은 약 46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총 555만여 명이 같은 공연을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즐긴 것이죠. 이것은 실제 투어의 총 관람객이기도 한 206만 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콘텐츠 영역의 다변화가 고객 경험의 확장과 매출 신장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설명회에서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컨텐츠 계획은 크게 9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Run Korean with BTS는 한국어 교육 컨텐츠로서 전 세계 아미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활용해서입니다. 이 계획은 실제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분야를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빅히트는 비상장 회사로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매니저업, 경영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비롯한 수익에 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18년을 기준으로 약 2142억의 매출을 기록했고 순이익만 502억이었습니다. 재무정보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그래프에 보이는 대로 굉장히 급성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설립 이후 2019년 기준 매출 5,872억, 영업이익 987억 규모의 눈부신 성과를 기록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프만 보더라도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소속 직원들과 함께 연도별로 배출한 아티스트들을 보시면 사실 방탄소년단 이전에도 많은 아티스트들을 데뷔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럼 빅히트가 비약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컨텐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빅히트의 성장은 곧 BTS, 방탄소년단의 성장입니다.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와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진출, 또 매출의 급성장의 중심에는 모두 방탄소년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동안 방탄소년단의 앨범 판매량을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발매된 앨범인 Map of the Soul 7 앨범은 집계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2018년과 19년의 앨범 그 판매량을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발매된 세븐 앨범이 이 페르소나 앨범보다 더 많이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스트리밍이 일상화된 시대에 이렇게나 많은 앨범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건 충성스러운 팬들을 확보하였고 팬덤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히트는 크게 5단계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종 비하인드나 자체 예능 컨셉을 다룬 콘텐츠부터 음악, 안무, 무대, 세계관을 구축하는 그런 콘텐츠까지 5개의 종류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만 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플랫폼에 계정을 두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양이 방대해서 조금 줄이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들의 노력과 수고를 조사하면서 저 또한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고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기획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페스타와 DVD를 보면요. 먼저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의 데뷔를 기념해서 6월 초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축제 기간입니다. SNS를 통해서 하루에 하나씩 특별한 콘텐츠들이 공개되는데요. 사진이나 영상, 커버곡 등 멤버들이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팬들에게 선물합니다. DVD의 경우에는 시즌 한정별로 영상을 담은 DVD입니다.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여러 계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모두 공동으로 이 하나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또한 촬영장 밖이나 대기실의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찍은 영상 혹은 뮤직비디오나 자켓 촬영 영상 이렇게 각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카테고리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앨범의 같은 경우 앨범과 뮤직비디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 컨텐츠로 번더스테이지가 있는데요. 2017년 300일간의 해외 투어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이 영상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뒤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들을 극장에서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브이라이브입니다. 런 BTS라는 이 달려라 방탄은 방탄소년단이 만든 자체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팬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앨범 프리뷰 쇼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으로 앨범 발매 전에 앨범을 소개하고 또 여러 가지 퀴즈들을 진행하면서 앨범을 홍보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멤버별로 따로 컨텐츠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봄보야즈라고 해서 해외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진행했던 콘서트 영상을 생중계로 하여서 많은 팬들이 유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끌었습니다. 티스토리에서는 데뷔 전에 연습생이었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 아미피디아에 대한 내용을 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아미들이 만드는 BTS의 기억 저장소라는 컨셉으로 무한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키피디아의 그런 모습들을 따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인 2013년 6월 13일부터 총 2080일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2019년 2월 25일에 오픈해서 3월 24일에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캐치프레이즈로 아미, 당신의 기억이 BTS의 역사가 됩니다.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했는데요. 이 컨텐츠는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해서 BTS 지난 날들을 되새기도록 하게끔 하는 컨텐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가다가 QR코드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어떤 사이트에 연결시키면 그 사이트가 열어준 특정한 요인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일기장이나 여러 가지 메모들을 남길 수 있는데요. 누가 더 많은 QR코드를 수집해서 그런 기록들을 남기는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록 형식이면서도 게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였습니다. 이것은 팬들뿐 아니라 BTS 멤버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팬들이 멤버들의 일기장을 엿볼 수 있게끔 하는 마케팅 또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BTS가 광고하고 있는 제품을 엮어서 함께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QR코드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것들을 인식하면 그날의 기록을 적을 수 있게끔 활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온 오프라인을 잇는 컨텐츠를 실체화시키기도 했죠. 캐릭터 사업에서는 네이버 라인프렌즈와 협업하여서 가구, 문구, 패션, 소품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업종의 제품들과 협업하여 각종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그저께에도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영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캐릭터를 구상하고 또 이 캐릭터들을 여러 가지 컨셉들을 부여하는 내용의 비하인드 영상까지 제공하였는데요. 이것이 아주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앨범의 컨셉을 비유 세계관으로 구축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를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음악, 소설, 영상, 웹툰, 캠페인, 또 가상의 여러 가지 계정들을 통해서 세계관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트랜스미디어를 활용하는 셈인데요. 신곡을 발매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과거에 했던 방법인데요. 먼저 아티스트가 이렇게 스메랄도라는 꽃을 트위터에 언급하게 되면 당연히 수많은 팬들이 이 꽃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SNS 계정을 비롯해서 각종 게시글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멤버들의 그런 게시글들을 확인하거나 하면서 팬들은 추리 끝에 여러 블로그나 이런 계정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소속사가 직접 만든 블로그이며 스메랄도라는 꽃은 빅히트가 기획한 가상의 꽃임을 알게 됩니다. 즉 빅히트는 세계관의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가장 큰 세계관은 화양연화 컨셉으로 고통을 겪고 성장하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Love Myself 캠페인을 기억하시나요? 그 캠페인은 사실 비유 콘텐츠와 매우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은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멤버들이 각자의 서사를 가지고 비유 세계관 안에서 이러한 아픔을 가진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대변합니다.
그러면서 팬들로 하여금 다음 앨범이나 뮤직비디오를 추리하게끔 이끄는데요. 이 시간이라는 컨텐츠를 가진 멤버 석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과 2019년의 달력을 보시면 요일과 날짜의 배치가 똑같습니다. 빅히트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활용했는데요. 방탄소년단에서 멤버 석진은 비유 세계관에서 시간 여행자라는 컨셉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즉,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2013년의 6월 1일이 지금 토요일인데요. 2019년의 6월 1일 또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석진이 시간을 돌려서 같은 날 같은 요일로 되돌아간 듯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빅히트는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앨범을 발매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처럼 그 데뷔 때를 유지하면서 팬들을 위해 노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멤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또 그들이 가진 비유 컨텐츠의 스토리텔링을 유지한 것이죠. 아마도 아까 그렇게 많은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이런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히트는 2019년에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이 화양연화라는 웹툰을 선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5월 22일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올해 2020년 5월 22일에 멤버 슈가의 믹스테이프가 발매되었습니다. 사소한 우연이 아니라 회사에서 탄탄한 기획력을 갖춰서 기획하여서 발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다 보니 비디오 콘텐츠로 팬들의 유입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석진이 시간을 돌린 시점으로 내용들이 펼쳐져 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다양한 평행 우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방탄소년단의 여러 앨범들은 이렇게 여러 우주 중의 하나인 것이죠. 여러 세계관, 여러 시간대의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풀리지 않은 그런 이스터 에그라고 할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숨겨진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탄소년단 앨범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하면서도 위버스라는 새로운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투자해서 만들어낸 앱이고요. 팬과 아티스트가 보다 가깝게 소통하고 자체 컨텐츠를 통해서 보다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놓여 있는 팬들이 자신의 그림을 올리거나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요. 아티스트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답니다. 여기 보시면 6시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2분 뒤 아티스트가 답글을 달았죠. 이렇게 아티스트가 댓글을 쓰면 또 자동으로 이 알림이 가면서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도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아미들이 동시에 멤버들의 댓글과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히트는 팬들이 아티스트와 더 자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것을 또 하나의 컨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팬카페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앨범을 홍보할 때 먼저 팬카페에 앨범 관련된 정보가 뜨게 되면 트위터나 유튜브 또 V앱 위버스를 통해서 정보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공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뮤비를 공개하고 또 V앱을 통해서 앨범을 생중계로 홍보하고 하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위버스를 통해서 재가공되면서 계속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성장시킨 것은 이런 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팬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투어 지역을 표시한 것인데요. 이렇게 그 인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해외 투어가 가능해졌고 2020년에는 이처럼 월드 투어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투어가 지금은 잠정적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된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 월드 투어가 가능해진 것은 그만큼 팬들과의 소통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뤄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TS는 지난해 커넥트 BTS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5개의 도시에서 22명의 아티스트와 함께 협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시장을 무대로 순수 예술과 연결을 계획했기 때문에
대중성뿐만 아니라 예술성까지 갖추고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 기업들과 빅히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빅히트는 재작년부터 세계 엔터사를 뛰어넘은 매출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3대 엔터사라고 할 수 있는 이 3대 엔터사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킬러 컨텐츠를 견제할 만한 그룹이 3대 엔터사에서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탄소년단이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누리자 국내 대중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호기심을 가지면서 국내에서도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엠브레인의 설문조사 결과 방탄소년단에 호감이 가는 이유는 이렇게 연령별로 또 다양한 이유별로 나뉘었는데요. 춤, 공연, 음악, 그런 실력들, 한결같은 태도, 개념 있는 행동 등등 다양한 가지가 있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습니다. 데뷔 6년차, 7년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무나 퍼포먼스가 여전히 격렬하고 굉장히 짜임새 있으며 화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호감이 간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참 예민한 문제인데요. 어떤 아티스트를 신뢰하느냐라는 설문조사에선 대중은 이렇게 4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를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범적인 사생활, 변함없이 겸손한 태도, 또 멤버들끼리 불화가 없는 모습,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이 4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어느 정도 신뢰감이 생긴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방탄소년단 또한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긴 했지만 이 신뢰도를 결정하는 4개의 요소에서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영자는 아티스트들이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제대로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멘탈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겠구나,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빅히트의 성과들을 조사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과 빅히트를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빅히트의 성공 요인을 좀 더 구체적인 예시와 객관적인 지표를 들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최재봉 작가의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저는 아주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작가가 제시한 여러 항목들이 빅히트의 성공 요인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의 전쟁, 여기에는 위버스도 들어갈 수 있겠고 기타 SNS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BTS와 아미 또 언급되었고요. 팬덤 소비, 충성 고객, 킬러 컨텐츠, 또 스토리텔링 등 이렇게 모두 빅히트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작가의 책에서도 빅히트가 언급되었는데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빅히트의 대단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언급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가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미입니다. 특별히 활동은 안 하지만 뮤비도 열심히 보고 더욱 성공하기를 온 힘을 다해 응원합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전파한 영웅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음악을, 이렇게 환상적인 콘서트를,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만들어 세계를 감동시킨 우리의 청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자본 투자나 네트워크의 도움 없이 유튜브를 통해 5년 만에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BTS. 기존 사회의 통념을 넘어 새로운 팬덤 소비를 창조한 그들이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퍼스트 무버의 지평을 열어갈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하고 설렙니다.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경영자의 입장에서 사실 이 빅히트 제작자인 방시혁 대표의 대단한 점은 이 3가지 요소, 컨텐츠가 가질 수 있는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췄다고는 것입니다. 먼저 방시혁 대표는 개성과 매력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또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가진 매력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종 컨텐츠들을 제작하였고요.
그 컨텐츠들을 아티스트의 특성에 파악하여 취향을 반영한 그룹을 기획하는 데 참고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컨텐츠를 제작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내용 부분과 또 여러 기술적인 부분들을 개발을 이루어냈고요.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또다시 컨텐츠 개발에 투자하여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면서 OSMU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팬들의 니즈를 만족시켰고 또 유튜브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업 자체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방시혁 PD가 방탄소년단을 기획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했는지 잠깐 그 기사를 참고할 텐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출신인 방시혁 대표가 직접 트레이닝한 방탄소년단의 연습생 생활은 다른 아이돌들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다른 아이돌들이 주어진 곡을 소화, 칼군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달렸다면 방시혁 대표의 주문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방탄소년단은 일상, 자신들의 생활에서 소재를 찾아서 노래로 만드는 과제를 해결하고 평가와 피드백을 받으며 연습생 시절을 보냈다. 이를 통해 전 멤버가 작곡과 작사가 가능한 그룹이 된 방탄소년단은 데뷔 이후의 앨범에 멤버 랩몬스터와 슈가를 필두로 앨범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즉 여기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인기 비결과 성공 요인이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노래로 자신들의 그런 일상과 그런 소재로 노래를 만들고 그 가사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정성과 진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팬들과 나이를 뛰어넘어서 연령을 뛰어넘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다음 앨범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인기를 얻고 또 그 입지가 탄탄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이돌들은 사실 아이돌 활동을 통해서 인지도를 쌓아서 드라마로 진출하거나 영화계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대 흐름이 만능 엔터테이너를 요구했었고 또 그에 따르기 위해서 많은 스타들은 거기에 따른 다방면의 활동들을 해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배우가 하고 싶다면 먼저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음악을 목적으로 가수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스펙을 쌓고 또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용도로 가수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덜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데뷔를 하더라도 인기를 얻은 소수의 멤버들은 배우로 개인 활동을 하는 등 그런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진 아티스트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탄소년단은 다른 모든 활동보다 음악 활동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면서 데뷔 후 6년 이상 그런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으로 찍는 것보다는 그룹 중심으로 이 그룹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찍고 있고 가수이자 아이돌로서의 정체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해외 아티스트들과 꾸준히 하고 또 음악 활동들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자작곡을 발표하는 등 그런 음반 활동이나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더욱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킬러 컨텐츠로 작용하여서 팬덤을 더욱 강력하게 결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22일 멤버 슈가의 개인 믹스테이프가 발매되었습니다. 데취타라고 하는 앨범이었는데요. 이 관련 비하인드 영상 또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개봉이 되어서 발표가 되어서 조회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빅히트의 마케팅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뮤비가 발매되면 그에 따른 촬영 스케치 영상이나 관련 비하인드 영상들을 한 1주에서 2주에 거쳐서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뮤비가 1주에서 2주 정도 계속 회자가 되도록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발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앨범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스케치 영상을 또 올려주었고요. 이런 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믹스테이프는 멤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위해서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무료로 배포되는 음원입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창작 활동을 할 때도 자기가 속한 그룹, 그 7명 중에 1명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의 믹스테이프 뮤비 중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7개이죠. 그리고 또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의 뮤비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멤버들이 7명, 단독샷이 아니라 이렇게 백댄서의 수가 7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슈가의 뮤비에서 또한 백댄서가 7명, 그래서 총 단독샷에서 7명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 빅히트는 멤버들의 개인 취향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음악 성향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솔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요. 그렇게 지원해주면서도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모든 활동의 뿌리를 비유 세계관에 두고 있습니다. 즉 방탄소년단의 모든 활동의 뿌리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믹스테이프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으로는 절대 시도하지도 못할, 그러니까 그룹으로는 하지 못할 여러 음악적 시도들을 개인으로는 하게끔 해주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활동들이 방탄소년단으로 귀결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명이면서도 7명이고 7명이 또 한 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룹의 컨셉을 지탱하고요.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시혁 대표가 추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방탄소년단이 더욱더 그룹으로서 탄탄해지고 또 결속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빅히트를 스왓 기법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빅히트의 강점은 방탄소년단의 이 자체 브랜드의 탄탄한 입지, 그리고 국내외 언론 및 세계 시장에서의 인지도, 소속 아티스트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국내외 스타들과 협업하면서 꾸준히 음반 활동과 음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약점이라고 한다면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을 스타가 부재입니다. 스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신인 그룹이 열심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약점으로 꼽아보았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콘서트들이 취소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서 넣어보았습니다. 기회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좀 더 활성화되었는데요.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멤버들의 일상이 공개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팬들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개발에 또 활성화를 개척하는 데 새로운 지평을 또 하나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후배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성장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협적인 요소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멤버들의 군복무 기간입니다. 물론 멤버들이 이렇게 군대에 가더라도 지금까지 제출했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통해서 꾸준히 발매할 수 있겠지만 7명이 한 무대에 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투어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체 월드 투어를 돌 수 있었는데 그만큼 또 인지도를 높이고 규모를 넓힐 수 있었는데 지금 여러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또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빅히트뿐 아니라 타 기업들의 시딩 그룹들이 데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빅히트에게 좀 위협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세계 2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이 아마존의 성공 요인은 4가지라고 합니다. 인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재 확보, 또 킬러 컨텐츠를 통한 충성 고객 및 팬덤 확보, 빅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앵프라맹스, 디테일이란 뜻인데요. 이 디테일을 갖춘 스토리텔링. 이 4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아마존이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4가지는 모두 BTS의 성공 전략, 즉 빅히트의 전략과 일맥상통합니다. 최근 그 플레디스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굉장히 빅히트와 관련된 여러 기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4가지를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고객 스스로가 퍼뜨리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컨텐츠를 우리는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엔터 사업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 킬러 컨텐츠의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컨텐츠는 팬들로 하여금 입소문을 내고 싶게 만들고 또 팬들이 SNS를 통해서 컨텐츠를 확산시키면 그 과정에서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또다시 팬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 콘텐츠가 매우 중요한데요. 팬들이 킬러 콘텐츠를 제작한 회사를 지지하고 또 아티스트와 소비자가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구조, 그런 구조가 갖추어져야 앞으로 저희가 맞이할 그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엔터테인먼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성공적으로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얼마나 킬러 콘텐츠를 잘 발굴해내는가, 또 그러한 요소들을 얼마나 잘 키워내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진심을 전달하는 능력이 실력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 진정성을 요구한 대중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경영자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컨텐츠를 제작해야 될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